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자동차 담당 김준선 기자입니다. 제가 짚고 있는 이 차는 기아차가 6년 만에 내놓은 준중형 세단입니다. K3 풀 체인지 모델인데요. 여기서 겉모습과 인테리어 등을 살펴보고 주행 성능을 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K3에 비해서 겉모습이 상당히 세련되고 디테일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코 이 라제트 그릴이 아주 더 멋스러워졌습니다. 크롬 도금을 아래 위쪽에 좀 두텁게 둘러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요. 그 주변으로 측면과 전면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헤드라이트를 갖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X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죠. 주간 주행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이트를 켜면 주간 주행등이 X, 옆으로 놓은 X 형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밋밋해지기 쉬운 디자인을 갖다가 좀 보강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또 이런 헤드라이트 안에 크롬 도금 장식을 해서 좀 멋스러움을 더 살렸군요. 전체적으로 앞모습은 디테일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깜빡이가 여기 있군요. 턴 시그널 램프가 이 아래로 붙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새로워진 것 같고요. 깜빡이 주변을 이렇게 또 디자인을 이렇게 했군요. 이쪽으로 공기가 유입돼서 일부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립이라고 그러죠. 립 스커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멋스러움을 살렸습니다. 뭔가 젊고 스포티한 그런 그 감각을 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조금 연질의 고무로 만든 것 같습니다. 돌이라든지 이런 그 비 탔을 때는 날아서 튀어오는 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 모래 알갱이들을 갖다가 도장을 하면은 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연질의 고무처럼 해서 장착을 했네요. 전면부는 굉장히 날카롭고 젊음이 좀 넘쳐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좀 넓어졌다고 할까요? 과거부터 조금 스포티한 차들은 와이드 앤 로우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닛을 보면 꽤 뭐라 그럴까, 양감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 색깔이 흰색이라서 표가 안 나는데 만져보시면 쑥 내려옵니다. 이렇게 쑥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또 힘이 있는 차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꽤 단순합니다. KT 라인을 그냥 한 줄로 쫙 뽑았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기도 보닛처럼 이렇게 각을 많이 줬군요. 내려와서 약간 둥글게 돼 있고, 또 밑에 또 라인이 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하면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캐릭터 라인이고, 뭐라 그럴까요? 스피디하달까요? 뭔가 속도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타이어는 225, 45, 편평비 45의 타이어를 사용했네요. 휠은 17인치가 사용됩니다. 굉장히 차에 비해서 휠이 커지고 편평비도 뭐 고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K3는 17인치 타이어를 끼면 연비가 리터에 14.1km까지 나옵니다. 자,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 뒷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후방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아름답고요. 뒤에서 보시면 테일램프의 그 면발광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뭔가 얼핏 우리 그 스포츠카 메이커죠. 페라리와 그 아주 같이 경쟁하고 있는 람보르기니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발광을 아주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턴 시그널 라이트를 범퍼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램프 말고 따로 빼서 이렇게 범퍼에 위치시키고요. 차량 색깔이 흰색인데 그 아래에 범퍼 하단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대비를, 이렇게 적절한 대비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세련되고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 트렁크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뒷유리창에 비하면 이 부분, 이 길이가 좁아짐으로 해서 보다 더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얼마나 큰지요. 꽤 준중형 차에 비해서는 트렁크가 꽤 큽니다. 좀 살펴보면 여기 크렐, 뭐 현대, 기아 뭐 이렇게 쓰여 있는 스피커가 있네요. 요거 커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거칠게 짐을 싣다가 또 이 스피커 마그네틱 뭐 이런 부분을 좀 손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도 이런 거 정도는 커버로 좀 둘러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말고 아래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카메라 가방을 뭐 신경 쓰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각종 뭐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타이어 리페어 킷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되네요.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편하네요. 요거 하나 만들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잡고 탁 하면 되시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룸하고 헤드룸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뒷좌석에부터 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겨울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봤는데요. 앞에 분이 의자 앞좌석, 앞 시트를 적절하게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 정도, 뭐 두 개는 이쪽은 두 개가 들어가는군요. 손 두 개가 정도 들어가고, 키가 큰 분들은 뭐 다리가 무릎이 이 정도 더 오겠죠. 그래서 특별히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서, 물론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닿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는 두 분은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요즘 현대기아 차들이 시트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데, 이 차도 보면 이런 천공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목걸로 이렇게 천공을 파서 마름모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배가시켜 준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색깔도 짙은 갈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짙은 갈색인데 적절한 것 같고요. 이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앉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 차가 엔진을 켠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마이크에 이제 엔진음이 들어갈 텐데 문은 이쪽에 다 열어놨죠. 그런데 엔진 소리가 문을 열어놔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진동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꽤 정숙하다. 가솔린 엔진입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인데다가 또 뭐 폭발력이 조금 더 GDI 엔진보다는 좀 정제되어 있는 그 MPI 엔진이긴 하지만, 엔진 켜져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군요. 도어 패널, 뒷좌석 뒷도어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합니다. 아주 그냥 뭐 심플합니다. 손잡이 핸들, 그 다음에 뒷시트의 어떤 열선, 유리창 개폐, 원터치식으로 내려오는 방식은 아니군요. 유리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커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포켓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과거 차량과 달리 상당히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 차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이 시동이 켜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고, 후드가 꽤 무겁네요. 자, 요거는 받침대로 이렇게 받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준중형 차고 이렇게 값이 비싼 차는 아니기 때문에 쇼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엔진 커브 디자인도 꽤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대단한 장치가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MPI 엔진입니다. 멀티포인트 인젝션이라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직분사 엔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엔진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연비도 뭐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개선을 이뤄 가지고 뭐 정숙하고 효율도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인젝트가 한 실린더당 2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밸브 타이밍 장치도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에서 엔진음이라고는 이런 탈탈거리는 소리 요 정도가 나는데, 이것도 좀 안 나거나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보네트를 닫아 보겠습니다. 녹음이 다 될 텐데요.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마무리가 좋습니다. 기아차가 진짜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고무는 아직도 20년 전, 10년 전, 15년 전이나 똑같네요. 이런 고무도 독일차 고급차들 보면 굉장히 성형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고무는 개선이 안 되네요. 그러나 이 고무도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소음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엔진음. 이건 벨트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오토레시 소리 같기도 하고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네요. 닫아보겠습니다. 거의 안 들리네요. 탈탈탈탈 이런 소리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만 들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 소리는 완전히 안 들립니다. K3 인테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는 첫 느낌은 스팅어하고 일부 인테리어가 조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닮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스팅어도 이렇게 송풍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원형의 어떤 송풍구를 사용하고요. 물론 이 안에는 이렇게 가로바가 있는 송풍구를 사용하지만 스팅어는 이게 또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좌우측 끝에 송풍구는 스팅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요 기어 레버가 스팅어보다는 좀 작아졌고 이 각도가 좀 더 가팔라지기는 했지만 또 스팅어의 기어 노브를 뭔가 모디파이 하거나 조금 변형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탁 잡으니까 손에 딱 들어오네요. 이렇게 잡을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바지를 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조형미 있게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시트 열선과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냉방 시트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운전석 열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장치인데 이걸 누르려다가 열선을 자꾸 켜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거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손으로 누르기에는 좀 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큰 운전대보다는 이렇게 자그마한 운전대를 갖다가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굉장히 이렇게 딱 그립감이 좋고 이런 바느질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운전대를 잡은 김에 락토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보겠습니다. 두 바퀴 반 정도 되나요? 자, 여기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반 정도 됩니다. 무난한 완전히 스포티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 어울리는 그 스티어링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기존의 기아차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모습은 찾기는 힘들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추 서 있는 그 모니터 형태인데 스팅어랑 또 이렇게 유사합니다. 스팅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고 옆으로 긴 그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런 그 서 있는 그런 모니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 K3에는 크렐 소리가 굉장히 괜찮네요. 크렐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 오디오는. 자, 센터 패시아를 보시면요. 기존 기아차에 지금 사용되는 그런 버튼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볼륨을 줄이고 키우고 하는 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하는 그런 것도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하는 스위치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풍량 조절하거나 뒷유리 열선을 작동시키는 등등의 버튼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현대차 산타페를 몰아봤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K3에도 좀 차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둔하거나 조금 이렇게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단가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이상으로 실내를 잘 살펴봤고요. 기아차 K3 준중형 세단입니다. K3 신형을 몰고 강서구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운전대가 꽤 묵직하네요.
그런 느낌이 가장 첫인상이고요.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의 느낌도 조금 묵직합니다.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를 받고 강서구 도로로 나왔는데요. 좌회전해서 외곽순환도로를 거쳐서 포천 쪽으로 저희들은 빠져 들어가겠습니다. 기아차가 준중형 세단 K3를 6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해서 내놓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꽤 진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차에는 남성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 탔습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하거나 2분 정도가 타서 운전을 하거나 하는 차보다 연비가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차는 지금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요. 연비는 리터당 14.1km 정도 나오는데요. 15인치 타이어를 끼우면 연비가 리터당 15km 이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3명이나 탔고 승객이 3명인데다가 또 테스트 드라이빙이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격한 운전도 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3km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km만 해도 엄청난 꽤 연비인데. 높은 연비죠. 신호가 바뀌면 바로 제가 뭐 제로백 테스트 하듯이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그래서 연비 개선에 가장 그 주안점을 둔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변속이 뭐 됩니다만은 그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속도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연비를 갖다가 우선시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PM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RPM은 자동으로 6000 RPM까지 최고 RPM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고단으로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6500 RPM까지 돌려준 다음에 변속을 해주는군요. 그런 점에서는 매력적입니다. 뭐 우리가 사람이 3명이 탔지만 그렇게 뭐 더딘 느낌은 들지 않고요. 이렇게 또 운전하는 맛도 있군요. 대신 소음이 좀 올라가요. 소음이 좀 크네요. 엔진음이 조금 의외로 엔진음이 좀 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드를 좀 바꿔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도 줄어드는지. 자, 이렇게 제끼면 다시 이제 스마트 모드로 바뀌고요. 에코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에코 모드도 풀악셀을 하면 엔진음은 똑같지만 풀악셀을 할 때 조금 더디게 RPM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로 나왔는데요. 아까 다소 엔진 RPM을 많이 띄우고 해서 했는데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요. 연비가 12.5km를 달렸는데 11km 정도 나왔군요. 그렇게 최고 속에서 기어 체인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km면 연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에코 모드인데도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거 신기하네요. 뭐 컴포트 모드로 다시 바꿔볼게요. 뭐랄까요, 100km 안팎에서는 아주 전혀 스트레스 없는 참 편한 주행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초기 발전 가속은 계속 괜찮은 것 같고요. 시속 50km, 60km에서는 조금 더디게 속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100km 안팎에서는 뭐 제일 고단으로 들어가겠죠. 이 차는 뭐 CVT이기 때문에 단수,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의 어떤 그 단수와 관련된 그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뉴얼로 할 경우에 8단까지도 나옵니다. 8단에서 1800 RPM 정도에서 시속 100km 정도가 나오는군요. 굉장히 자잘하게 쪼갰고 저 RPM에서 100km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뭐 CVT지만 수동으로 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단에서 100km가 훨씬 넘게 나오는군요. 4단 뭐 6000 RPM까지도 지속적으로 RPM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변속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주행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뭐 흔들리거나 이런 느낌 있습니까? 고속으로 달린다고 불안한 느낌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바로 이 차 전에는 SUV를 갖다가 시선해서 그런지 뭔가 좀 고속에서 불안했는데 고속에서 불안감이 전혀 없네요. K3 지금까지 타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고속 주행 때의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0km 조금 넘는 상황에서 그게 뭐 그렇게 고속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차가 뭔가 상상 이상으로. 예, 로드 홀딩력, 도로를 꽉 움켜쥐고 달리는 그런 맛이 있고요. 차가 뭐 붕 나른다든지 그런 맛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기아차에서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다 뭐 이렇게 포커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잘 달리는 차를 좋아하는데 이 차의 특징은 고속 안정성, 고속 주행 안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 주행에서의 어떤 그 주행 질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요. 사실 좀 마력수도 낮아지고 변속기도 CVT고 재미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로 차가 잘 나가서 조금 업된 것 같습니다. 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는 것만. 네, 아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제 차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스키야차가 뭐 이 차를 저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고 참 이 정도만 하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합니다. 보통 2급이면 이 정도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예. 상상을 넘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대신 소리는 조금 엔진 음은 좀 많이 나는 것 풍절음. 같습니다. 풍절음은 의외로 안 들리시죠? 풍절음 어떻습니까? 엔진음에 묻혀서 제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달리니까 엔진음에 묻혀서 풍절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 요 정도로 고속 주행은 테스트하고 풍절음을 한번 테스트. 네, 엔진음을 그럼 줄이고 풍절음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000 RPM대로. 예, 지금 현재 2000 RPM에 100km 안팎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로드 노이즈가 좀 올라오네요. 네, 바닥에서. 풍절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 RPM 시속 100km 8단으로 가면 엔진음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엔진음은 사라집니다. 거의. 스포트 모드로 오토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모드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또 기어 변속을 다 해줍니다. 또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좀 잡아봤는데요. 좌우로 뒤뚱거리지도 않고 기둥대지도 않고 허둥대지도 않고 잘 브레이크가 잘 잡히네요. 뭐 칼같이 그렇게 찍히듯이 뭐 잡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잡힙니다. 예, 뭐 이리저리 꼬리가 그렇게 콱콱 뭐 미끄러지거나 뭐 요럴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탈 수도 있겠네요. 롤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전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 차는 분명히 그 칼럼 타입 MDPS를 쓸 텐데요. 렉 타입하고 큰 차이 없이 과거의 어떤 칼럼 타입 운전대와 달리 조향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칼럼 타입의 MDPS를 납품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현대차 연구소에서 남양연구소에서 세팅을 하겠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칼럼 타입의 MDPS라도 잘 그 세팅이 되면 나름대로 조향감이 참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조향감이 아주 좋고요. 크게 어떤 운전을 하면서 이질감 같은 거는 들지가 않습니다. 뭐 10다운을 하면 적극적으로 또 10다운이 됩니다. 10다 업, 10다운. 이거 뭐 아주 변속은 뭐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도 10다운은 더 빠르네요. 10다운이나 10다운업이. 그렇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엔진이 1000 RPM 예, 바로 적극적으로 엔진이 반응을 하네요. 제 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차는 워낙에 느려서 그런데 제끼자마자 바로 이거는
바늘만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늘만. 바늘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엥 하고 더 뒤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고 똑같이 올라옵니다. 수동으로 기어를 작동하시면 변속기를 고단에서 저단, 저단에서 고단으로 바꾸는 그런 동작은 아주 기민하고 빠릅니다. 대단합니다. 즉각적으로. 네. 아주 직결감이 좋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CVT의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자동 변속기는 각 단에 맞는 그 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단으로 달리다가 킥다운을 해서 세차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뭐 6단이나 5단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바뀔 때도 제각각 그 각 단에 맞는 기어를 좀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엔진 RPM이 웅 하고 올라가지만 기아가 뭐 이렇게 체결이 되는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은 조금 뒤늦게 오는데 CVT는 작동 원리가 두 개의 풀리에 쉽게 말하면 두 개의 풀리에 이 차는 금속 체인으로 이렇게 두 개의 풀리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풀리가 서로의 어떤 원추형 그 풀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행 조건에 맞는 또 운전자가 정보를 주는 주행 단수를 찾아가는데요. 자동 변속기하고 달리 각 단의 그 기어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단 변속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잽싸게 5단에서 3단, 뭐 8단에서 5단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단수를 말할 수는 없겠죠. 가장 고단에서 적절한 단수로 찾아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 다운을 하면 즉각적으로 엔진 RPM이 치솟고 바로 동력이 CVT에 전달됩니다. 오히려 자동 변속기보다도 훨씬 직결감이 강하고 수동으로 조작을 할 경우에 뭔가 스포티하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엔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주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 볼까요? 요철 지나가 볼까요? 조금 더 좀 퉁퉁하고 잘 지나가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더 이렇게 이 요철을 지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네요. 덜컹덜컹 같은 소리가 안 나고 덜컹덜컹하지 않고 아주 뭐라 할까요? 연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해주세요. 국도에서 K3 서스펜션을 좀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45 시리즈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어떤 정보들, 노면 상황들이 거의 가감없이 다 운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차가 거칠게 요동친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도로의 어떤 정보들이 운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듭니다. 지금부터는 연비를 중심으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주행 성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엔진 RPM을 거의 6,500rpm까지 다 돌리고 차가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자동으로 시프트 업 시키는 그런 주행 조건으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타력 운전, 연비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한 속도에 맞게 낮추고 저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운전대에만 손을 놓고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연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자기가 알아서 제가 손을 놔도 차선을 따라서 자기가 운전을 하는군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게 갑니다. 네, 지금 손을 좀 차가 그냥 차선 따라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저로 가겠죠. 크루즈인데 네. 발을 놓으면 돼. 손을 내놓나 했어요. 손을 이제 지가 이제 알아서 차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초 지나면 핸들을 잡으세요라는 게 옵니다. 예. 그래서 일시 중지호를 시키는군요. 잡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저 핸들을 잡지 않아서 이걸 중지시켜 버리는군요. 앞에 차가 있어서. 네. 관계없습니다. 저 차에 간격도 조정이 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을 하면 지금 좀 가깝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가깝게 했습니다. 거리를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차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차가 밀리죠? 김준선님이 브레이크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발 들고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 줄어들죠? 발 들고 손 떼고 해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발 들고 손 떼고 해도 지가 브레이크 잡고 차선도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107km로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놨지만
시속 지금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간격 이런 거를 맞춰서 지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 이 차처럼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운전대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놓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놓고 가기를 이 차가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한 7초 이상, 뭐 한 10초 가량 운전대를 손에서 떼면 경고를 경고를 줍니다. 계기판에서 운전대를 잡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안 잡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장치들은 보조 장치입니다.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초 되면 꺼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55초에서 카운트를 했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6초쯤에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차가 옆에 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초니까 15초 정도가 지나니까 운전대를 잡으라고 계기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선 유지 장치 보조 기능이 있더라도 대형 트럭들이 옆에 접근할 때 이 차가 완전히 차선 안으로 쫙 이렇게 정밀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단계 자율주행 차들의 이 장치들은 입체를 갖다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 그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저 분리대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근데 저 실선이 희미해지면 인식을 못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트럭이나 버스 대형차가 올 때도 대형차가 오는 걸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접근해버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들을 갖다가 틀려고 할 때 뒤에 차가 오면 감지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차선을 유지하고 스마트 컨트롤 작동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바로 옆에 붙을 때는 이 차가 있는 줄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차선 유지 보조와 스마트 컨트롤은 정말 보조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신형 준중형 세단이죠. K3 시승을 무사히 마치고 메이필드 호텔 목적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타보니까 연비는 제가 최근에 탄 가솔린 엔진을 단 차량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때 정속 주행을 하고 왔더니 20.8km, 리터당 20.8km 왔습니다. 저희 남자 3명이 탔는데 가솔린 엔진 1.6리터 차량이 리터당 20.8km 고속도로입니다. 나온 거는 나름대로 아주 좋은 연비인 것 같습니다. 연비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 연비를 차량 구입의 최우선 순위로 놓으시는 분들은 K3, 기아차 준중형 세단 K3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3 시승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자동차 담당 선임 기자 김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